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 입시 카운셀러 김성준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3 학생들은 이미 졸업을 하고 3년 특례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해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한국대학을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고 있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6개의 서류를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오늘은 해외고 졸업자들이 수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대와 고대를 중심으로 두 학교의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고 졸업자들이 수시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집 요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모집 요강 중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위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고, 국외고 출신자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 기준의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을 보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조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세 번째 선발 과정이나 방법이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조건, 해외고 출신자가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 연세대학교 수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시면 맨 처음 쪽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보시면 6개의 트랙이 있어요. 6개의 트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2가지 전형이 있고 나머지 각각 하나씩의 전형, 총 6개의 전형이 있는데 이 6개 전형이 우리 아이에게 지원이 가능한지 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각 대학에서의 모집 요강을 보시면 모집 요강에 이렇게 외국 소재 고등학교가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서도 국제인재 얼핏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일 것 같은데 국제인재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의 조건과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아이들이 연세대학교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활동 우수형이거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국제형 이렇게 2가지 전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를 쓸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전형 외에 올해 특이하게 연세대학교가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전형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입니다. 활동 우수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모집 단위에 각 과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과별 선발을 하는 거죠. 학과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문과뿐만이 아니고 생명시스템대학과 같은 이과 쪽이나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과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심지어 간호학과나 의예과 치의학과지 전부 이런 계열로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학과별로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발 방법은 1단계가 서류평가고 2단계가 면접인데 이 방법에 있어 서류평가는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 이렇게 3가지를 평가합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과 같은 외국 소재 고등학교 즉 해외고 학생들은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는 것을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는 것을 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부분을 보시고 3특과 수시에서
선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특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제가 가져온 것은 이과대학입니다. 이과대학의 경우는 수학과 물리학과 이렇게 6개의 이과대학 학과를 통틀어서 3특에서는 오로지 4명만 선발합니다. 4명만 선발하기 때문에 3특에 지원한, 이과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는 과에서 1등을 하더라도 선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게 계열별 선발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3특에서는 주로 계열별 선발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과대학이나 공과대학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과별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에서의 활동 우수형에서는 각 과별로 선발을 합니다. 계열별 선발이 아니고 각 과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계열별 선발과 학과별 선발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일단 보이고요. 두 번째는 선발 과정에서의 동일성이 똑같습니다. 즉 1단계에서는 60%, 서류 100%를 2단계에서 60% 반영하고요. 그리고 면접 40%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은 어찌 보면 학생들, 특히 이과대학이나 공과대학의 3특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3특을 제외한, 특례 선발을 제외한 나머지 선발에서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활동 우수형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좀 열린 것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구시스템과학이나 천문우주 대기과학과와 같은 연세대학교만 있는 이런 과를 반드시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활동 우수형 이 전형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세대학교의 수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곧 국내고 특히 과고나 자사고 특목고 이런 아주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아이의 성적이 그들과 싸워서 충분히 겨뤄볼 만한지 하는 부분들도 어머님들이 깊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 전형이지만 국제형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해외고 전형으로 이름 붙여진 그런 국제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형은 이전에도 계속 이 해외고라고 해서 연세대학교가 따로 선발했었기 때문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해외고 전형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해외고 전형은 이제는 없습니다. 어느 학교도 해외고라고 해서 따로 특혜를 주거나 따로 선발하는 곳은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연세대학교 수시에서 모집 요강에서는 국내고 학생들의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인원이 많이 늘었다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트랙에서는 한 명 제외하고는 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과들은 이미 요 정도 선에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언더우드 국제학부의 과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제 해외고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지원하게 될 때 많은 어머님들이 여기 보이시는 언더우드 학부에만 많이 지원하세요. 물론 이 과가 그래서 성적도 조금 높은 것도 있긴 하지만 어머님들이 잘 아는 과, 우리 어머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가 보여지기 때문에 언더우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하스나 ISC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가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 놓은 과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타난 계량위험관리 전공이라고 하는 이 과의 경우는 사실 홍콩대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아이들이 졸업 후에 가져야 될 어떤 상황에서도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연세대학교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성적 면에 있어서는 언더우드가 약간 높고 하스나 IS가 약간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경쟁률을 잠깐 보시면 위쪽에 있는 이 경쟁률은 작년에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수시에서도 선발했었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가죠. 그런데 국제형,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쟁률에서는 4.26대 1에서부터 5.5대 1, 평균 경쟁률 4.58대 1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고 수시에서 한 장의 카드를 국제형으로 남겨놓으신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 있고요. 특히 홍콩으로 지원해서 지금 1학년 1학기를 보낸 친구들이 온라인 수업만 하다 보니 여기 한국에 와서 생활해보니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연대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귀국한 학생들조차도 연대라고 한다면 한번 지원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수시에서 물론 3특에서도 어떤 경쟁률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시에서 이 국제형의 경쟁률은 작년 경쟁률보다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국제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제형은 실제로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지원 중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3특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 카드 한 장 정도는 남겨두고 계시죠. 그리고 솔직히 상위권을 지원하는 3특 학생들 그리고 서류를 쓰는 3특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국제형 하나 정도는 남겨놓는 그런 필수템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면접 40%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준비해야지 이 약한 경쟁력이라고 보여지는 이 국제형에서도 성공하려면 좀 더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올해 준비한 수시 전형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은 새로운 것입니다. 올해 새로 신설되었고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라는 과를 통해서 40명을 새로 선발하는데 삼성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과이고 그리고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졸업 후에 삼성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과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40명을 선발한다는 사실은 실제로 가장 뛰어난 친구들을 뽑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 전형은 사실 다른 전형하고도 똑같이 서류 평가나 면접 40%를 가지고 선발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해외고 학생들의 경우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또한 낼 수 있기 때문에 공대 쪽에서 특별히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거기에 충분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활동도 있고 하는 친구라면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도전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은 굉장히 높은 성적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첫 해 선발에서는 변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으로 또는 컴퓨터 쪽으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친구라면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대에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연세대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에 자세히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나 또는 특기자 전형에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좀 보시면 교내 수상 기록과 봉사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각 항목별로 5가지 그러니까 합치면 15가지를 낼 수 있습니다. 15가지라고 하면 3특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뭐 고려대학교나 다른 학교들이 10개 정도의 기록만 제출하라 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5개나 많은 셈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연세대학교가 해외고 학생들일지라도 충분히 선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서류에 대해서 블라인드 평가를 해서 지원자 성명이나 학교에 대한 부분 또는 부모님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혀 적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학 성적이나 교회 수상 실적 같은 것도 기록을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신다면 실제로 스펙이라고 하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내신과 학교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지, 정말 학교 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펙이 없고 대신 학교에서의 활동이나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록표는 3가지 영역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내 수상 내역 같은 경우는 5개 이런 식으로 수상명, 그리고 수상 내용,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저는 화면상 지금 3개만 올려놨는데 5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동아리 활동도 동아리명,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을 서술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명 같은 경우는 절대로 노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5개를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수시에서 해외고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수시 지원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1장 이상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류 지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활동 우수형이 됐든지 국제형이 됐든지 둘 중에 1장을 꼭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성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활동 우수형의 경우는 사실 연세대학교를 특례의 성적으로도 입학할 수 있었지만 계열별 모집이라고 하는 불리함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라면 활동 우수형을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형의 경우는 약간의 성적들을 고려했을 때 꼭 연세대에 지원하고 싶다 또는 합격하고 싶다 하는 학생이라면 국제형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반도체 공학의 경우는 올해 처음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고 활동과 충분한 성적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수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수시도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모집 요강에 보시면 이렇게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고 전형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가 가능한 게 무엇인가, 첫 번째 해외고, 외국고가 지원이 가능한가를 보시면 몇몇 트랙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몇 트랙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런 기회균등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고려대학교에서는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과 그리고 특기자 전형 2군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과 특기자 전형을 학생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잠깐 비교해 보면 일반 전형에서는 거의 모든 과를 오픈해 놓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영문과, 즉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선발하지 않고 컴퓨터학과나 국제학부 같은 경우도 계열 적합형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발하지 않는 이 인원들은 전부 특기자 전형으로 가 있는 거죠.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계열 적합성의 경우는
해외고 학생들에게 열어놓은 문호를 개방했는데 예년에 없던 간호대학까지 포함해서 전부 문호를 개방했고 특기자 전형에서는 어문 계열, 즉 어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기자들만 선발하겠다. 그리고 컴퓨터학과 같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과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작년까지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했던 특기자 전형에서는 어문 계열과 국제학부 컴퓨터학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쪽 계열 적합형 쪽으로 전부 이동시켜 놨다. 네, 그러면 두 가지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텐데 실제로 특기자 전형에서는 앞서 연대처럼 활동 증빙 서류라는 걸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열 적합형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 계열 적합형에서는 국내고 학생들하고 똑같이 성적만을 가지고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죠. 일단 과별로 계열 적합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적합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100%, 면접 40%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제출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고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외국 고등학교의 성적증명서나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성적 체계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 스쿨 프로파일을 통해서 학교의 규모나 특성, 진학률 같은 것들을 보겠다. 즉 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국내고 학생들하고 경쟁했을 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하는 부분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결국 학생이 얻은 성적에 대해서만 신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모호성을 좀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특기자 전형은 자격 요건을 결정해 놨어요. 인문계를 지원하는 학생은 외국어 부분에서의 재능을 보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재능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자격 요건을 결정해 놨습니다. 국제학부는요? 네, 국제학부는 인문계 모집 단위와 같은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도 똑같이 100% 그리고 면접 40%를 지원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뭐냐면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연세대학교에서는 항목별로 5개씩 15개 항목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고려대학교는 활동 증빙 서류를 외국고 출신자는 8매만 내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8개 활동밖에는 제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활동이 충분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리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해서 다시 보시면 일반 전형에서의 계열 적합성 부분들은 자기소개서만 제출합니다. 자기소개서만.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의 중요도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특기자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더불어서 활동 증빙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요건 그런 것들을 활동 증빙 서류를 통해서 증명하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열 적합성과 특기자 전형을 보시면 다른 선발 트랙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계열 적합성을 40%씩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과에 지원하는 것이 정말 적합한가라는 것을 본다는 건데 특히 이 특기자 전형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목록표를 통해서 학생의 활동 이런 걸 제출함을 통해서 정말 계열에 맞는가 하는 것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수시 지원 전략으로 정리하자면 고려대학교에는 수시에서 두 가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트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형 중에서도 계열 적합성에 지원할 수 있고 또는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계열 적합성은 학업 성적과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고요. 특기자 전형에서는 그 외에 활동 증빙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가 차이점입니다. 근데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자기소개서입니다. 실제로 학종에서는 자기소개서 내에서 공인어학 성적이나 교회 수상 실적 같은 걸 제출하면 빵점 처리를 하도록 분명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특기자 전형에서는 지금 위에서 설명한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학생 이름이나 고교,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얘기만을 하면 안 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어학 성적이나 또는 수상 실적 이런 거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는 나는 활동은 별로 없고 성적밖에 없다, 그러면 계열 적합성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나는 활동이 정말 좋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특기자 전형으로 가시는 게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특기자 전형은 어학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다 하는 거를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 또는 국제형,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 다른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여기에 지원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사실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지만, 연세대학교에서 활동 우수형으로 선발해 놓은 것은, 이렇게 분리해 놓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뛰어난 이공대생들, 해외고를 졸업했지만 뛰어난 이공대생들이 한 번 더 연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이나 활동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공대로 지원하기는 꽤 어려웠던 게, 수시를 통해서 또는 특례를 통해서 연대나 고대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활동 우수형이라는 것으로 분리시켜 놓고 이렇게 도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국제형의 경우는 실제로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좋은 카드 한 장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경쟁률은 작년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계열 적합성을 쓸 수도 있고요, 특기자 전형을 쓸 수도 있는데, 둘 사이의 차이점 말씀드린 것처럼 어문계열, 국제학부 이런 전부 특기자 전형에서만 선발한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계열 적합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고려대학교에서의 계열 적합성은 자기소개서와 성적만 본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성적 외에도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어디가 더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3년 특례의 어머님들, 지금 이제 막 고민하시고 계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심한 경우는 뭐 특례 3장, 수시 3장, 또는 뭐 특례 4장, 2장, 또는 뭐 5장, 1장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주로 4+2나 5+1을 많이 쓰시죠. 네, 그 중에서 이런 1장이나 2장의 수시 카드는 연대, UIC, 해외고 전형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쓰시기도 하고, 예전에 고대 특기자 전형 이런 쪽으로 쓰셨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UIC 전형이 가지고 있는 전공 과목에 대한 어떤 약간의 좀 적은 부분, 그 다음에 고대 특기자 역시도 어문계열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거고, 이공대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활동 중심적인 부분들이나 또는 뭐 계열 적합성 부분들이나 이런 연대나 고대가 따로 분리시켜 놓은 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기준은 뭐냐? 정말 성적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특례와 수시라고 해서 수시가 뭐 쉽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특례에서 선발될 수 있는 성적이어야 수시에서도 선발이 가능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얘기 중에 수시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년의 경우 연대 UIC가 3특보다는 비교적 쉬운 부분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연대 UIC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수시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특례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올해 바뀌어진 수시 부분을 좀 보고서 우리 아이의 강점, 우리 아이가 정말 성적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활동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여러 가지 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변에 계시는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과 같이 꼭 상담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뭐 이건 저를 위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어머님들이 현지에 계시는 학교에 계시는 카운셀러들 또는 한국 학교라고 한다면 진학부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실 거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저와 상담을 필요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 많은 얘기들을 함께 나눠 보시기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또 고민하시는 게 면접인데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은 친구와 읽지 않은 친구는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제가 현지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작년도 연대 가장 센 과에서 어떤 친구가 붙었고 어떤 친구가 떨어졌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두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독서량이에요. 한 친구는 풍부한 독서량을 가지고서 질문 내용들을 아주 잘 해석해낸 반면 한 친구는 공부밖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서량이 지극히 모자랐고 물론 높은 성적을 가지긴 했지만 실제로 연대 면접에서는 좋은 성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난 7월 후반기 이후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학원을 찾아다니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례가 되지 않는 우리 비특례생들 수시만 어차피 지원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출할 수 있는 스펙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뭐 AP나 SAT 성적들은 낼 수 있겠지만 결국 내신과의 조화성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스펙들이 의미 없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성적도 주변에 있는 특례생들보다 성적이 좋지 않다면 지원하기가 꽤 힘들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자기가 활동이 좋은지 성적이 좋은지 또는 특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연고대뿐만 아니라 서강대나 성대처럼 아직 많이 있는 대학들의 수시 전형에 맞춰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대안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지 역시도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많이 판단하시고요. 꼭 대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작년에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인데 이 두 친구는 다 3년 특례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UIC를 써서 다 합격을 했고요. 최초합 이렇게 나왔고요. 이 경우를 보셔도 언더우드를 지원하는 게 작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이 두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 친구는 뭐 특례에서는 연구대 전부 다 추합이 다 됐어요. 네, 다 됐는데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과를 고려대 수시에도 썼습니다. 고대 특례하고 똑같은 과였어요. 똑같은 과를 썼는데 특례에서도 추합이 됐고 수시에서도 추합이 됐어요. 그 말은 고려대학교 수시에서 합격하는 성적이라는 것은 특례에서 합격하는 성적과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낫다 또는 어느 쪽이 더 좋다 없어요.
특례나 수시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같은 그와 비슷한 성적이 아니면 수시에서도 합격하기 힘들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연세대학교에 수시에 이제 합격했었는데 이 친구 역시 특례에서도 합격했었습니다. 근데 수시에 합격했는데 역시 이 결과를 보더라도 수시와 특례가 거의 비슷한 성적이 되지 않는다면 합격하기 힘들다는 걸 좀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잘 분배할 건가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1, 고2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IB 과정에서 TOK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B 과정의 TOK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수시 지원 전략 두 번째 편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드린 부분들이 입시를 준비하시는 어머님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어머님들이 필요로 하시고 또는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어머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빨리 코로나 풀려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제가 12년 특례여가지고 수시를 좀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옆에서 이제 들으면서 정말 이런 과들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 과,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추려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할아버지의 뭐 자금력, 엄마의 정보 막 이랬었는데 저희 특례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많은 정보력으로 아이의 인생이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12년 엄마들보다 3년 엄마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제가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고민들이 많으시겠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여러 가지 방향 고민하면서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번에 저희가 9월학기 지나면 내년 3월학기 또 여러 가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엄마들 같이 오늘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저희가 블로그에 다시 업로딩 할 거고요. 유튜브 재방송들도 있으시니까 많이 좀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내용을 이렇게 다시 돌려보기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예전 1회 방송 보시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곳에서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시고요. 계속 저희가 좋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해드리듯이 꼭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지 저희가 경품 추첨하는 거 말씀드렸죠. 요번에는 저희가 경품 내용을 좀 바꿔봤습니다. 요번에는 여름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말에 코로나긴 하지만 여행 계획들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호캉스 1박 호텔 숙박권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김성준 원장님과의 1대1 상담권과 호텔 숙박권 저희가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요번에는 3명으로 인원을 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발표해드리고요. 저희 블루 에듀 매니저님들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원장님 정말 인기가 많으셔가지고요. 저희가 문의도 많으시고 댓글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과 함께하는 매니저님들, 블루 매니저님들 2분이 이번에 또 다시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좋은 콘텐츠 만들어가면서 계속 다음 주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블루아이 사업본부 이진아 본부장입니다. 오늘 벌써 6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매주 화요일은 블루 에듀데이. 오늘 6번째 김성준 원장님께과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무슨 말로 좀 포문을 열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2학년들이 5월, 6월에 대부분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입시에 이제 스파트를 폭 쏟고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도 지난 토요일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졸업식을 축하를 해줬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지금 제가 원장님하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하나의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말 애정을 쏟으면서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다른 학생들하고는 틀리게 이미 졸업해서 해외에서 이제 졸업장을 받은, 입학식장을 받은 학생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해외로 가는 학생들보다는 다시 한국으로 좀 다시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저도 좀 시청자 입장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감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거를 조금 이따 다시 하면서 김성준 원장님 강의 내용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 입시 카운셀러 김성준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3 학생들은 이미 졸업을 하고 3년 특례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해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한국대학을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고 있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6개의 서류를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오늘은 해외고 졸업자들이 수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대와 고대를 중심으로 두 학교의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고 졸업자들이 수시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집 요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모집 요강 중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위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외고, 국외고 출신자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 기준의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을 보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조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세 번째 선발 과정이나 방법이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조건, 해외고 출신자가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 연세대학교 수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시면 맨 처음 쪽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보시면 6개의 트랙이 있어요. 6개의 트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2가지 전형이 있고 나머지 각각 하나씩의 전형, 총 6개의 전형이 있는데 이 6개 전형이
우리 아이에게 지원이 가능한지 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각 대학에서의 모집 요강을 보시면 모집 요강에 이렇게 외국 소재 고등학교가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서도 국제인재, 얼핏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일 것 같은데 국제인재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의 조건과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아이들이 연세대학교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활동 우수형이거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국제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를 쓸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전형 외에 올해 특이하게 연세대학교가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전형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입니다. 활동 우수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모집 단위에 각 과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과별 선발을 하는 거죠. 학과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문과뿐만이 아니고 생명시스템대학과 같은 이과 쪽이나,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과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심지어 간호학과나 의예과, 치의학과지 전부 이런 계열로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학과별로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발 방법은 1단계가 서류평가고 2단계가 면접인데, 이 방법에 있어 서류평가는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합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과 같은 외국 소재 고등학교, 즉 해외고 학생들은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는 것을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는 것을 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부분을 보시고 3특과 수시에서 선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특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제가 가져온 것은 이과대학입니다. 이과대학의 경우는 수학과 물리학과 이렇게 6개의 이과대학 학과를 통틀어서 3특에서는 오로지 4명만 선발합니다. 4명만 선발하기 때문에 3특에 지원한, 이과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는 과에서 1등을 하더라도 선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게 계열별 선발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3특에서는 주로 계열별 선발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과대학이나 공과대학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과별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에서의 활동 우수형에서는 각 과별로 선발을 합니다. 계열별 선발이 아니고 각 과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계열별 선발과 학과별 선발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일단 보이고요. 두 번째는 선발 과정에서의 동일성이 똑같습니다. 즉 1단계에서는 60%, 서류 100%를 2단계에서 60% 반영하고요. 그리고 면접 40%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은 어찌 보면 학생들, 특히 이과대학이나 공과대학의 3특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전까지 3특을 제외한, 특례 선발을 제외한 나머지 선발에서는 학생들이 연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활동 우수형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좀 열린 것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구시스템과학이나 천문우주 대기과학과와 같은 연세대학교만 있는 이런 과를 반드시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활동 우수형 이 전형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세대학교의 수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곧
국내고, 특히 과고나 자사고, 특목고 이런 아주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아이의 성적이 그들과 싸워서 충분히 겨뤄볼 만한지 하는 부분들도 어머님들이 깊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 전형이지만 국제형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해외고 전형으로 이름 붙여진 그런 국제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형은 이전에도 계속 이 해외고라고 해서 연세대학교가 따로 선발했었기 때문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해외고 전형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해외고 전형은 이제는 없습니다. 어느 학교도 해외고라고 해서 따로 특혜를 주거나 따로 선발하는 곳은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연세대학교 수시에서 모집 요강에서는 국내고 학생들의 선발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인원이 많이 늘었다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트랙에서는 한 명 제외하고는 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과들은 이미 요 정도 선에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언더우드 국제학부의 학과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제 해외고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지원하게 될 때 많은 어머님들이 여기 보이시는 언더우드 학부에만 많이 지원하세요. 물론 이 과가 그래서 성적도 조금 높은 것도 있긴 하지만 어머님들이 잘 아는 과, 우리 어머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가 보여지기 때문에 언더우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하스나 ISC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가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 놓은 과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타난 계량위험관리 전공이라고 하는 이 과의 경우는 사실 홍콩대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아이들이 졸업 후에 가져야 될 어떤 상황에서도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연세대학교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성적 면에 있어서는 언더우드가 약간 높고 하스나 IS가 약간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경쟁률을 잠깐 보시면 위쪽에 있는 이 경쟁률은 작년에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수시에서도 선발했었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가죠. 그런데 국제형,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경쟁률에서는 4.26대 1에서부터 5.5대 1, 평균 경쟁률 4.58대 1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고 수시에서 한 장의 카드를 국제형으로 남겨놓으신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 있고요. 특히 홍콩으로 지원해서 지금 1학년 1학기를 보낸 친구들이 온라인 수업만 하다 보니 여기 한국에 와서 생활해보니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연대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 귀국한 학생들조차도 연대라고 한다면 한번 지원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수시에서, 물론 3특에서도 어떤 경쟁률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시에서 이 국제형의 경쟁률은 작년 경쟁률보다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국제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제형은 실제로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지원 중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3특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 카드 한 장 정도는 남겨두고 계시죠. 그리고 솔직히 상위권을 지원하는 3특 학생들, 그리고 서류를 쓰는 3특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국제형 하나 정도는 남겨놓는 그런
필수템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면접 40%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준비해야지 이 약한 경쟁력이라고 보여지는 이 국제형에서도 성공하려면 좀 더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올해 준비한 수시 전형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은 새로운 것입니다. 올해 새로 신설되었고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라는 과를 통해서 40명을 새로 선발하는데 삼성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과이고, 그리고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졸업 후에 삼성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과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40명을 선발한다는 사실은 실제로 가장 뛰어난 친구들을 뽑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 전형은 사실 다른 전형하고도 똑같이 서류 평가나 면접 40%를 가지고 선발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해외고 학생들의 경우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또한 낼 수 있기 때문에 공대 쪽에서 특별히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거기에 충분한 성적을 가지고 있고 활동도 있고 하는 친구라면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도전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은 굉장히 높은 성적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첫 해 선발에서는 변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으로 또는 컴퓨터 쪽으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친구라면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대에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연세대학교의 수시 모집 요강에 자세히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나 또는 특기자 전형에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좀 보시면 교내 수상 기록과 봉사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각 항목별로 5가지, 그러니까 합치면 15가지를 낼 수 있습니다. 15가지라고 하면 삼특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고려대학교나 다른 학교들이 10개 정도의 기록만 제출하라 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5개나 많은 셈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연세대학교가 해외고 학생들일지라도 충분히 선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서류에 대해서 블라인드 평가를 해서 지원자 성명이나 학교에 대한 부분 또는 부모님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혀 적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학 성적이나 교회 수상 실적 같은 것도 기록을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신다면 실제로 스펙이라고 하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내신과 학교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지, 정말 학교 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펙이 없고 대신 학교에서의 활동이나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록표는 3가지 영역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내 수상 내역 같은 경우는 5개 이런 식으로 수상명 그리고 수상 내용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저는 화면상 지금 3개만 올려놨는데 5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동아리 활동도 동아리명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을 서술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명 같은 경우는 절대로 노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5개를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수시에서 해외고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수시 지원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1장 이상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류 지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활동 우수형이 됐던지 국제형이 됐던지 둘 중에 1장을 꼭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성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활동 우수형의 경우는 사실 연세대학교를
특례의 성적으로도 입학할 수 있었지만 계열별 모집이라고 하는 불리함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라면 활동 우수형을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형의 경우는 약간의 성적들을 고려했을 때 꼭 연세대에 지원하고 싶다 또는 합격하고 싶다 하는 학생이라면 국제형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반도체 공학의 경우는 올해 처음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고 활동과 충분한 성적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수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수시도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모집 요강에 보시면 이렇게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고 전형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가 가능한 게 무엇인가, 첫 번째 해외고, 외국고가 지원이 가능한가를 보시면 몇몇 트랙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몇 트랙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런 기회균등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고려대학교에서는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과 그리고 특기자 전형 두 군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의 계열 적합형과 특기자 전형을 학생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잠깐 비교해 보면 일반 전형에서는 거의 모든 과를 오픈해 놓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영문과, 즉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선발하지 않고 컴퓨터학과나 국제학부 같은 경우도 계열 적합형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발하지 않는 이 인원들은 전부 특기자 전형으로 가 있는 거죠.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계열 적합성의 경우는 해외고 학생들에게 여러 문호를 개방했는데 예년에 없던 간호대학까지 포함해서 전부 문호를 개방했고 특기자 전형에서는 어문 계열, 즉 어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기자들만 선발하겠다. 그리고 컴퓨터학과 같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과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작년까지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했던 특기자 전형에서는 어문 계열과 국제학부, 컴퓨터학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쪽 계열 적합형적으로 전부 이동시켜 놨다. 네, 그러면 두 가지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텐데 실제로 특기자 전형에서는 앞서 연대처럼 활동 증빙 서류라는 걸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열 적합형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 계열 적합형에서는 국내고 학생들하고 똑같이 성적만을 가지고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죠. 일단 과별로 계열 적합형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적합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100%, 면접 40%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제출 서류가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 학생들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외국 고등학교의 성적 증명서나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성적 체계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 스쿨 프로파일을 통해서 학교의 규모나 특성, 진학률 같은 것들을 보겠다. 즉 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국내고 학생들하고 경쟁했을 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하는 부분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결국 학생이 얻은 성적에 대해서만 신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모호성을 좀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특기자 전형은 자격 요건을 결정해 놨어요.
인문계를 지원하는 학생은 외국어 부분에서의 재능을 보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재능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자격 요건을 결정해 놨습니다. 국제학부는요? 네, 국제학부는 인문계 모집 단위와 같은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도 똑같이 100% 그리고 면접 40%를 지원을 하는데, 다른 부분은 뭐냐면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연세대학교에서는 항목별로 5개씩 15개 항목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고려대학교는 활동 증빙 서류를 외국고 출신자는 8매만 내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8개 활동밖에는 제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활동이 충분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리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해서 다시 보시면 일반 전형에서의 계열 적합성 부분들은 자기소개서만 제출합니다. 자기소개서만.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의 중요도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특기자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더불어서 활동 증빙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요건, 그런 것들을 활동 증빙 서류를 통해서 증명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열 적합성과 특기자 전형을 보시면 다른 선발 트랙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계열 적합성을 40%씩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과에 지원하는 것이 정말 적합한가라는 것을 본다는 건데, 특히 이 특기자 전형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목록표를 통해서 학생의 활동 이런 걸 제출함을 통해서 정말 계열에 맞는가 하는 것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수시 지원 전략으로 정리하자면, 고려대학교에는 수시에서 2가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가지 트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형 중에서도 계열 적합성에 지원할 수 있고, 또는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계열 적합성은 학업 성적과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고요, 특기자 전형에서는 그 외에 활동 증빙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가 차이점입니다. 근데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자기소개서입니다. 실제로 학종에서는 자기소개서 내에서 공인어학 성적이나 교회 수상 실적 같은 걸 제출하면 빵점 처리를 하도록 분명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특기자 전형에서는 지금 위에서 설명한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학생의 이름이나 고교,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얘기만을 하면 안 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어학 성적이나 또는 수상 실적 이런 거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는 나는 활동은 별로 없고 성적밖에 없다, 그러면 계열 적합성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나는 활동이 정말 좋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특기자 전형으로 가시는 게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특기자 전형은 어학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다 하는 거를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연세대학교는 2가지를 쓸 수 있어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 또는 국제형,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 다른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여기에 지원하는 2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사실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지만, 연세대학교에서 활동 우수형으로 선발해 놓은 것은, 이렇게 분리해 놓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뛰어난 이공대생들, 해외고를 졸업했지만 뛰어난 이공대생들이 한 번 더 연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이나 활동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공대로 지원하기는 꽤 어려웠던 게
수시를 통해서 또는 특례를 통해서 연대나 고대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활동 우수형이라는 것으로 분리시켜 놓고 이렇게 도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국제형의 경우는 실제로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좋은 카드 한 장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경쟁률은 작년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계열 적합성을 쓸 수도 있고요, 특기자 전형을 쓸 수도 있는데, 둘 사이의 차이점 말씀드린 것처럼 어문계열, 국제학부 이런 전부 특기자 전형에서만 선발한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계열 적합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고려대학교에서의 계열 적합성은 자기소개서와 성적만 본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성적 외에도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어디가 더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3년 특례의 어머님들, 지금 이제 막 고민하시고 계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심한 경우는 뭐 특례 3장, 수시 3장, 또는 뭐 특례 4장, 2장, 또는 뭐 5장, 1장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주로 4+2나 5+1을 많이 쓰시죠. 네, 그 중에서 이런 1장이나 2장의 수시카드는 연대, UIC, 해외고 전형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쓰시기도 하고, 예전에 고대 특기자 전형 이런 쪽으로 쓰셨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UIC 전형이 가지고 있는 전공 과목에 대한 어떤 약간의 좀 적은 부분, 그 다음에 고대 특기자 역시도 어문계열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거고, 이공대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활동 중심적인 부분들이나 또는 뭐 계열 적합성 부분들이나 이런 연대나 고대가 따로 분리시켜 놓은 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기준은 뭐냐? 정말 성적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특례와 수시라고 해서 수시가 뭐 쉽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특례에서 선발될 수 있는 성적이어야 수시에서도 선발이 가능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얘기 중에 수시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년의 경우 연대 UIC가 3특보다는 비교적 쉬운 부분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연대 UIC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수시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특례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올해 바뀌어진 수시 부분을 좀 보고서 우리 아이의 강점, 우리 아이가 정말 성적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활동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여러 가지 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변에 계시는,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과 같이 꼭 상담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뭐 이건 저를 위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어머님들이 현지에 계시는, 학교에 계시는 카운셀러들 또는 한국학교라고 한다면 진학부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실 거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저와 상담을 필요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 많은 얘기들을 함께 나눠 보시기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또 고민하시는 게 면접인데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은 친구와 읽지 않은 친구는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제가 현지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작년도 연대 가장 센 과에서 어떤 친구가 붙었고 어떤 친구가 떨어졌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두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독서량이에요. 한 친구는 풍부한 독서량을 가지고서 질문 내용들을 아주 잘 해석해낸 반면, 한 친구는 공부밖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서량이 지극히 모자랐고
물론 높은 성적을 가지긴 했지만 실제로 연대 면접에서는 좋은 성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난 7월 후반기 이후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학원을 찾아다니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례가 되지 않는 우리 비특례생들 수시만 어차피 지원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출할 수 있는 스펙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AP나 SAT 성적들은 낼 수 있겠지만 결국 내신과의 조화성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스펙들이 의미 없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성적도 주변에 있는 특례생들보다 성적이 좋지 않다면 지원하기가 꽤 힘들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자기가 활동이 좋은지 성적이 좋은지 또는 특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연고대뿐만 아니라 서강대나 성대처럼 아직 많이 있는 대학들의 수시 전형에 맞춰서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대안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지 역시도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많이 판단하시고요. 꼭 대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작년에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인데 이 두 친구는 다 3년 특례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UIC를 써서 다 합격을 했고요. 최초합 이렇게 나왔고요. 이 경우를 보셔도 언더우드를 지원하는 게 작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이 두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 친구는 특례에서는 연구대 전부 다 추합이 다 됐어요. 네, 다 됐는데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과를 고려대 수시에도 썼습니다. 고대 특례하고 똑같은 과였어요. 똑같은 과를 썼는데 특례에서도 추합이 됐고 수시에서도 추합이 됐어요. 그 말은 고려대학교 수시에서 합격하는 성적이라는 것은 특례에서 합격하는 성적과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낫다 또는 어느 쪽이 더 좋다 없어요. 특례나 수시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같은 그와 비슷한 성적이 아니면 수시에서도 합격하기 힘들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연세대학교에 수시에 이제 합격했었는데 이 친구 역시 특례에서도 합격했었습니다. 근데 수시에 합격했는데 역시 이 결과를 보더라도 수시와 특례가 거의 비슷한 성적이 되지 않는다면 합격하기 힘들다는 걸 좀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여사창의 카드를 어떻게 잘 분배할 건가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1, 고2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IB 과정에서 TOK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B 과정의 TOK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수시 지원 전략 두 번째 편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드린 부분들이 입시를 준비하시는 어머님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어머님들이 필요로 하시고 또는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어머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빨리 코로나 풀려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